안녕하세요. 사요마요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버티고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최고입니다. 찬바람 조심하시고 건강 꼭 잘 챙기세요. 오늘은 지금 실시간 현재 시점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내 주식 자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였습니다. 시장은 오늘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그다지 놀랍진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 이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견고하고 단단하지만 물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에 상당한 속도 조절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는데요. 고금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피벗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예상폭을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이고 추가 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기에 돌입했지만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 자산 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우려하던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 위에서 계속 안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 통제가 안 됩니다. 1,450원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 속도면 1,500원도 당장 모르는 겁니다.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15년 만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금리는 어떨까요? 현재 국고채 금리나 회사채 금리, 시장 금리는 방향을 못 잡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과 향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내려오다가 다시 튀어오르고 오늘은 금리가 다시 치솟고 있고 어제와는 또 다른 방향성과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혼란합니다. 매우 혼란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주식들, 금융자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집을 가지신 분들도 집이 없으신 분들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도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불안하실 거예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자신의 책 돈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수많은 부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 관리가 아니다.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정성, 낙관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하락장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알려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수학 공식 대신 인간의 고뇌를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고 모건 하우절은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자산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제일 적절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율과 금리, 이런 지표들이 당장 내일의 정답을 맞출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본질은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사람일 것입니다. 환율이 널뛰고 금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리예요. 이 모든 것들은 공포를 불어넣는 장치입니다. 지금 시장 지표, 환율, 금리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널뛰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가 와도 과거를 모두 완벽하게 복귀한 역사학자가 와도 이러저러해서 내일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단언컨대 헛소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느냐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숫자들, 지표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숫자들이 불어넣을 공포에 집중하세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계속 키울 겁니다. 자산에 대한 기대는 기도로 바뀌게 되고 기대한 만큼, 믿음 만큼, 실망과 배신감, 절망은 더 클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심리의 움직임의 변화, 방향성의 턴이 있을 때까지 내년 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무제한 돈풀기를 시작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는 편안하다고 느낄 때까지 자산 가격은 조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불안과 공포, 걱정, 여러분이 매일매일 환율과 금리를 지켜봐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장 집중할 일은 내 부를 이루어줄 자산에 대해 공부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를 즐기세요. 지난 코로나 때나 재작년 부동산 폭락기를 놓쳐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장 내년에 그보다 큰 공포가 불어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버티세요. 금리가 어떻고, 유동성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결국 자산을 홀딩하고 버틴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오면 한 채 더 살까? 주식을 더 늘릴까? 이렇게 건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만이 부자가 될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를 살펴보고 좌절할 시간에 오히려 비상할 준비를 하세요. 내 자산의 하락은 더 큰 상승을 위한 입장료일 뿐입니다. 걱정 좀 그만하시고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은 더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더 자신을 사랑하고 강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직 세무사이자 투자자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